어린 나이에 제가 그걸 보면서 의미 없다, 본질하고는 아무 관련도 없는 행위들을 하고 있구나, 이분들이 이 행위를 왜 하는지의 본질은 이미 사라졌고 그냥 형식만 남아있구나. 고등학교 시절에 제 판단으로는 이 행위는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냥 저는 참석을 거부를 했어요. 굉장히 골 때리는 상황이죠. 제가 장손이고 이게 말이 불참이지, 그런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고등학생이 제사 참석을 거부를 하는 게 잘 용납이 안 되는 그런 문화였어요.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후쌤입니다. 진액을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운동, 식습관, 수면, 그리고 마음관리, 요 네 가지를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데, 식습관은 생각보다 사람들이 빨리 감을 잡습니다. 뭐가 진액을 소모를 시키고 뭐가 진액을 도와주는지 직접 먹어보고 체험하다 보면 뭐가 좋은 음식인지 금방 알게 돼요. 수면은 교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심장의 화기랑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스트레스랑 연관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결국 스트레스 상황을 통제하는 걸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를 해결을 못해서 수면을 잘 못 잡아요. 운동은 제 예상보다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세요. 계단 오르기 잘하고 계시고, 거기서 더 확장돼서 러닝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방향을 잘 잡아 나가고 계십니다. 지금처럼 계속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운동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게 스트레스 관리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그게 수면까지 영향을 준다는 것을.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을 항상 운동에 둬라,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 하나 했는데 나머지가 따라올 확률이 높습니다. 네 가지 중에 가장 나머지한테 파급력이 좋은 게 운동이다, 그렇게 늘 강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빼고 다 뺐을 때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늘 계단 오르기입니다. 그리고 그걸 제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다 뺐을 때 운동 하나를 제대로 정립을 했을 때 그 다음 삶이 체계적으로 변하더라. 그걸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강하게 계단 오르기를 푸시를 했고, 그거 하나로 삶이 변화된다고 여러분들이 증언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삶의 크나큰 혼돈에서 벗어나서 삶의 질서를 잡고 방향을 찾고 나아가는 분들 정말 보기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분들도 여전히 많아요. 꼭 그 스트레스를 따로 떼서 거기에 심각성을 자꾸 부여를 하고 계십니다. 이 문제만 아니면 내 인생이 좀 좋을 건데, 그 문제 한 가지에 굉장히 집중을 해서 그걸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게 돈 문제가 됐던, 배우자의 외도가 됐던, 자식 문제가 됐던, 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됐던 상관없어요. 그걸로 자기 자신을 괴롭히지만 않으면 되는데, 신주단지 모시듯이 그걸 꼭 붙들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인생의 중심에다가 딱 두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자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그런 사건들, 개별 사건들이 아니에요. 내 몸에 일어나는 그 사건을 해석하는 내 몸의 상태, 마음 상태입니다. 계속 그 사건을 쳐다보고 있으면 그 문제가 정말 심각하고 너무 중요해서 그걸 벗어날 수 없는 마음이 들어요. 너무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할 때 항상 발을 빼는 습관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되는 문제,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 문제에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사라지면 내 인생이 사라지는 것 같이 느껴질 거예요, 아마. 그 문제를 놓아버렸을 때. 사실은 본인이 그 문제에 괴로워하고 있지만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걸 놓았을 때 그 상황을 견딜 수 없을 거예요. 그 문제 자체가 본인의 인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싫다 말하면서도 그걸 계속 불러들이고 있는 거예요. 실제 그걸 들여다봤을 때 그게 사실 별로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좀 비유가 될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경상도에서 태어났어요. 경상도에서도 이 경남 쪽은 조금 더 개방적이에요. 왜냐하면 6.25 때 이 외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일본이나 이런 쪽이랑 교류가 많기 때문에 사고방식이 훨씬 개방적입니다. 근데 경상도 북부, 경북 쪽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입니다. 저도 고향이 경북인데, 경북이 고향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사를 굉장히 많이 지냅니다. 할아버지, 증조부, 고조부 제사를 많이 지내는데, 그 제사를 지내는 상황이 굉장히 뻣뻣합니다. 음식을 어디에 놓냐, 절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유교적 규율을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해요.
요즘은 좀 덜하겠죠, 당연히. 예전에 그게 굉장히 심했고, 제가 어릴 때 그 과정을 보면 저 제사라는 것을 왜 할까라고 봤을 때 조상을 기리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 모여서 우애를 돈독히 하고 친밀감을 높이고 좋은 장치인 것 같아. 근데 실상은 와서 굉장히 안 좋은 소리들이 오고 갑니다. 상황이 굉장히 딱딱하고 뭔가 지적을 하고 그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더 어른들이 밑에 사람들을 지적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상황이 화기애애한 게 아니고 분위기가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자들은 음식을 준비를 하고 남자들은 제사의 주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안 그러지만 예전에는 제사할 때 여자들이 이 제사하는 공간으로 들어오지도 잘 못했어요. 너무 가부장적인 거죠. 어린 나이에 제가 그걸 보면서 의미 없다. 본질하고는 아무 관련도 없는 행위들을 하고 있구나, 이분들이. 이 행위를 왜 하는지의 본질은 이미 사라졌고 그냥 형식만 남아있구나. 고등학교 시절에 제 판단으로는 이 행위는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냥 저는 참석을 거부를 했어요. 굉장히 골 때리는 상황이죠. 제가 장손이고 이게 말이 불참이지 그런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고등학생이 제사 참석을 거부를 하는 게 잘 용납이 안 되는 그런 문화였어요. 근데 제가 왜 거절을 했냐? 어떤 논리로도 지금 그 행위를 하는 목적, 아주 좋은 선량한 목적이 있었는데 그건 다 사라지고 그 이후에 가족의 화목은커녕 더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완전히 의미 없는 행동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나는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뭐라 하기도 하고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겠지만 그냥 내가 숙이고 들어가면 되는데 굉장히 언성이 높아졌겠죠, 어른들이. 저는 제 기준에서 그런 의미 없는 행동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한 가지 설득의 근거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께서 야, 다 잘된 사람들은 다 제사를 이렇게 지내는데 조상의 은덕이다. 그게 사실상 그때 우리 집이 그렇게 사정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사 이렇게 열심히 지냈는데 우리 집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데 무슨 조상의 언덕. 제가 논리적 반박의 근거로 그러면 제사라는 행위가 정말 그런 가치 있는 행위고 조상의 언덕을 입는 행위라면 빌 게이츠는 제사를 지내냐? 그 질문에 대답을 아무도 못하죠, 당연히. 관계가 없으니까 그거랑은. 문제 속에 존재할 때는 그 문제의 본질을 절대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있고 그 제사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을 때는 그게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 그걸 거부할 수가 없어요. 본질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어떤 상황에 속해 있을 때 그 상황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홍동백서야 사과가 여기 있고 배가 여기 있고 이런 거 가지고 어른들끼리 하루 종일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난 기가 안 차가지고 그게 뭔 의미가 있냐. 조상들한테 기분 좋게 올해 가을에 난 이 좋은 음식들을 대접을 하면 되는 거지. 빨간 게 동쪽이고 뭐가 왼쪽이고 오른쪽이고 그게 뭐가 중요하고 그날에 그렇게 살았어요. 요즘은 많이 사라졌겠죠, 그죠? 저희 집안에서는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저는 제사에 참석을 거의 안 합니다. 제가 제사에 참석을 안 하는 게 자랑이 아니고 그 안에 속해 있으면 계속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본질이 아닌 행위들, 내 감정이 어떤 사건에 푹 빠져 있으면 그 안에서 해법을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그 안에서는 해법이 없습니다. 모든 문제에서는. 그냥 문제의 본질이 뭔지를 발을 빼고 나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식이 나한테 자꾸 서운해한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이렇게 부정적 감정이 이만큼 쌓여 있어. 이게 해소가 안 돼요. 계속 거기에 집중하면. 근데 본질은 뭐예요? 내가 예전에 이만큼 해줬는 거에 대해서 내가 돌려받고 싶은 마음, 그런 거에 집착하는 겁니다. 그냥 내 자식이, 이 친구가 잘 살면 된 거예요. 거기서 미련을 안 가지면 둘 다 괜찮은 거예요. 정상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뭘 했고 어쩌고 저쩌고 서운하고 그런 과거 기반의 사건들 위주로 이 상황을 해석을 하니까 끝도 없는 거예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되돌이표, 끝없는 되돌이표 속에 빠져가지고 원장님 제 문제는 해결을 못 하겠어요. 일어난 사건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사람과의 본질적 관계가 뭔지, 그리고 가급적 좋은 게 좋다. 왜 좋은 게 좋냐면 우리가 세상을 인지하는 것은 모두 다 다르게 인지를 해요. 어떤 사건을 가지고 사람마다 천차만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있고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즉 오로지 남는 것은 내 안에 그 사건에 대한 반응, 그 사건에 대한 감각, 느낌 이런 게 남습니다. 그걸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인식할 거냐, 긍정적으로 인식할 거냐. 사건이 뭐가 됐든 간에. 그래서 선택이 사실은 나한테 있다. 어떤 사건이든 내가 거기서 긍정적이자
그 사건에서 빠져 있지 않고 여기서 뭔가를 배우고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 사건에서 발을 뺄 수가 있어요. 제가 제사라는 그 상황 속에서 난 장손이고 배는 왼쪽, 사과는 오른쪽 있어야 되고 이런 거에 집중을 했으면 그걸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관계를 좋게 하는 게 아니고 관계를 악화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가족이지만 이 상황에 내가 오래 머무를 필요가 없다. 나는 여기서는 발을 빼면 되는구나. 어떤 반발이 있건 사람들의 어떤 시선이 있건 상관이 없어요. 발을 빼기로 마음먹으면 됩니다. 가족이랑 척을 지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해서만 내가 개입을 안 하면 돼요. 엄청난 반발이 주어질 거예요. 왜? 사람들은 다 의식 없이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어요. 그걸 왜 해야 되는지 질문하지 않아요. 근데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그 행위를 안 하는 사람이 등장을 했을 때 가만두지를 않아요. 근데 그것도 얼마 안 가요. 그냥 그 이미지를 만들어버리면 거기서 열애가 될 수가 있어요. 발을 뺄 수가 있습니다. 내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해서 내가 거기에 발을 푹 담그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발 빼면 돼요. 자식이 자기 앞가림 잘 못한다고 해서 그래도 내가 낳은 자식인데 내가 좀 도와줘야지. 그렇게 발을 푹 담그고 있으면 둘 다 허우적거립니다. 그냥 발을 빼세요. 그리고 알아서 해결하게 두면 그게 서로 살 길입니다. 좋은 말이 있잖아요. 강 건너 불구경. 세상 사람들은 다 싸우고 어떡하고 막 이렇게 살아요. 그 속에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일단 강을 건너가 버리면 이쪽까지 불이 넘어올 확률이 준단 말이에요. 내가 나를 유지시킬 수가 있어요. 거기에 빠져서 혼란의 도가니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멀찌감치 떨어져 나와야 됩니다. 내가 그 안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 가치관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걸 해결해 주려고 할 필요 없어요. 부모든 자식이든 해결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개입하면 안 돼요. 어떻게 내 부모인데 내 자식인데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가 다 힘들게 살아갑니다. 거리를 못 둬요. 나라는 존재가 개별적 존재라는 인식을 잘 하지를 못해요. 맨날 우리 가족 이게 곧 나와 동일시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국가조차도 한국 사람들은 너무 동일시하죠. 한국 사람이라면 이래야 돼라는 개념을 강하게 가지고 있죠. 남들이 다 거기 있다고 해서 계속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발을 빼도 별 문제 없어요. 저는 좀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무한테도 피해 주지 않았고 오히려 사람들 사이에 서늘한 바람이 불고 거리를 유지할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저 같은 존재가 있으면. 대부분의 한국 사람은 관계에서, 특히 가까운 관계에서 선을 넘어요. 선을 넘었을 때 가족이나 친구나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더 큰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너무 가까워지면 선을 넘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을 넘기도 하고 선을 넘어서 들어오는 것을 막지도 못해요. 선을 넘었다는 것은 이미 집착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 집착은 상대방을 내 마음에 맞게 조정을 하려는 마음이에요. 그렇게 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서로 힘들어집니다. 엄청 가까울 수밖에 없는 관계죠, 가족은. 그렇지만 떨어져야 되는 시점이 다가옵니다. 그때 아쉬워하지 말고 거리를 벌려요. 그리고 나서 나 자신을 가족이나 국가나 사회로 정의하지 말고 그걸 다 뺐을 때 내가 무엇으로 존재하는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걸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로 자꾸 나 자신을 정의를 하면 나에 대한 수식어가 맨날 나가 아닌 거 전체 관계로 정의가 됩니다. 그렇게 너무 오랜 세월을 살아오다 보니까 그게 당연해서 동떨어지는 게 두렵고 불안하고 어떻게 나가 홀로 정의가 될 수 있는지조차 홀로 정의되는 나 자신이 당연한 건데 그걸 두려움의 영역, 외톨이, 부적응자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죠. 홀로 정의되는 게. 그래서 자꾸 같이 있으려 하고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선을 자꾸 넘는 거예요. 유교 사회였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강하게 존재했습니다. 아직도 그게 너무 강해요. 그 중첩된 선을 넘는 거 그걸 제거를 해도 관계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더 관계가 좋아집니다. 더 수평적 관계가 되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래야 돼, 우리 가족은 이래야 돼 라고 자꾸 선을 넘다 보면 개인은 결국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다 보니까 지금 명절인데 제가 이런 화두를 던져서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익숙하지 않고 불편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관계를 계속 재정의해 나가야 됩니다. 왜? 우리 자신이 뭔지를 알아 나가야지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 알고 우리가 정말 기분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있어서 즐거우면 충분해요. 그거 좋아요. 근데 너무 선을 넘고 같이 있는 게 기분이 좋지 않다. 그러면 두렵더라도 거리를 벌리기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얘기가 조금 이렇게 빠졌는데 공감이 되는 분들도 있고 이 주제에 대해서 조금 반발심이 생기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도 저는 뭐 이 얘기 저 얘기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거 아시잖아요.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또 다음에 또 재밌는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